백산 산도라지 좋은 거 아시죠? 황사, 먼지, 스트레스, 호흡기, 면역력 강화에 이게 최고랍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해발 500m에서 재배한 겁니다. 찐한 도라지 80% 사용했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 할인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자, 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익 제보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명현 씨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명현 씨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유동규 네. 차 사고 나고 네. 보고 야 이거 조명현 씨 이거 저 신변보호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네. 지금 신변보호 받고 있습니까? 경찰 신변보호는 그전처럼 스마트워치랑 받고 있긴 한데 뭐 개인적인 밀착 경호나 아니면 그런 신변보호는 사실은 현실상은 불가능하죠. 아니 스마트워치라는 거는 그건 사고 당한 다음에야 뭐 이렇게 처리가 빨리빨리 되겠지만 사고를 막는 데까지는 이게 충분치 않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죠. 스마트워치를 아이고. 누르고 나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된다고 그 해도, 사이에 무슨 일이 네, 벌어지면 그 사이를 제가 이제 메꿔야 되는 거죠. 네. 아유 그거 위험한데 지금 차 가지고 다니시나요? 차량도 이제 저 지금 계속 렌터카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렌터카로. 네, 그리고 아 본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거 추적을 할까봐. 일단 제 이름 된 차가 없고요. 아 차가 예, 없고. 뭐 사람들이 그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은 분명히 타겟이 예, 되니까. 알아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 들었던 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모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 유동규 차 사고.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네. 네.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이게 벌어졌을 때는 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저 개인의 안위도 물론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인데 제일 큰 이유는 뭐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 진행하는 일들이 중요 증인인 유동규 씨랑 제가 만약에 증언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사건이 과연 진실을 위해서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마 그 증거가 있어도 이게 연결 지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번도 유동규 씨가 김용 판결이 났을 때 중요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법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증거 자료를 냈어도 그 증거에 대한 설명이나 증언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제가 제 안위도 걱정이지만 저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일의 진행이 멈출까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럼요. 네. 그 유동규 씨는 이제 그 섬뜩하니까 제일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절대 자살할 일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조명은 씨도 그런 거 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밝히셨나요? 저 다른 곳에 가서 뭐 자살 이런 말조차도 꺼낸 적이 없고요. 저는 지금 나와서 이 하는 일들 자체가 저와 제 후대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 혼자가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들, 일반 국민들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제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저는 자살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살로 위장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당히 밝혀주셔야 조명현 씨한테 무슨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섬뜩하지만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무슨 사고가 나면은 절대 조명현 씨가 스스로 자살할 선택을 해서 사고 난 건 절대 아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거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메시지를 남겨놔야 돼요. 저도 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네. 저도 이 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 삶을 제 손으로 놓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참 굉장히 당당하신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히 불안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일이 옆에서 보기에는 맞냐 틀리냐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럼. 네, 이 겁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네. 그래도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용기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럼. 네. 저는 여기서 멈추거나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뭐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무슨 뭐 음모론 얘기하고 남의 일은 그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당사자가 당했을 때는요. 안 당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조명현 씨 정도로 무슨 공익제보를 해서 그냥 공공의 적이 되지 않았는데도 비판한다는 거 하나인데도 그런데도 저는 불안해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저 호신용 볼 가지고 다녀요. 호신용 볼 얘기하면 또 저기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조명현 씨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난 부인이 이제 결혼한 지도 몇 년 안 되셨을 텐데 부인이 저 불안해서 여보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아내는 오히려 제가 불안할까 봐서라도 그런 얘기를 더 안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음모론이나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앞뒤 선 좌우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제가 제 안전을 잘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도 훨씬 더 뒤를 많이 돌아보죠. 남들보다 훨씬 많이 돌아봅니다. 네. 진짜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참. 그러니까 좀 신변 보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동규 사고도 지금 여러 가지 속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석연찮은 게 많잖아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는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입장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또 한 번 느낀 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일반 시민분이 나오셔서 그것도 여성분이신데요. 연세 있으신 여성분이 이제 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할까봐 차에서 검찰청 들어가는 데까지 같이 가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옆에 와서 지켜주시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분 말씀이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지 못할지언정 시간 지연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경찰에 올 때까지. 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죠. 네. 네. 근데 그분이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에 촬영 장치가 있잖아요. 네. 여차하면 누군가 이게 찍으면 범인들도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다 가지고 다녀요. 저도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 쟤는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그 조명현 씨도 혼자 다니지 마세요. 네. 항상 누군가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부인이 일하십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아내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아내나 가족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까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네, 맞아. 위험할까봐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더 맞아. 제가 더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서 맞아. 그 부분은 제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런데 그 유동규 씨 입장에서 이제 지금 재판에서 조명현 씨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팀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네. 재판장에서. 이제 조명현 씨도 앞으로 지금은 검찰 참고인 조사로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재판에서도 이제 참고인으로 부르면 가서 할 거 아니에요. 법원뿐만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부정하거나 이 관련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질 신문이라도 뭐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대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질이라는 건 이재명하고 대질, 배소연하고 대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하다면 저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쪽에서 보면은
굉장한 위험 인물에 저쪽에서 보면은 유동규라든가 지금 조명현 씨는 조명현 씨의 그 증거 그다음에 조명현 씨의 입을 통해서 겪었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은 저쪽 입장에서 무슨 짓이든지 벌이는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짓을 벌이는 집단이니까 저기는. 뭐 그쪽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다음에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호위무사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뭐냐면 뭐 호위무사로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찍으면 돼요. 사진 한 장, 동영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찍으면 됩니다. 꼭 조명현 씨 아니더라도 저 흉악한 놈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 현장 이상하다 싶으면 찍으세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니까 그놈들은 무서워합니다. 그거를. 제가 이 일이 조금 더 저한테는 위험해지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북콘서트를 국회에서 가서 한 일, 네, 저는 그때, 자꾸 계속 접근을 해가는 거잖아. 이재명한테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라라고 지금 제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들한테는 분명히 심각하게 불편한 존재라고 저는 상당한 압박이 됐을 거예요. 네, 그 정도라고 국회 생각을 내까지. 하고요. 감사하게도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날도 이제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막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일반 분들도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이재명 쪽에는 분명히 많이 불편한 일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한 거라서 그렇죠. 네, 이 앞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재명의 진실에 대해서 이재명이 진실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어떤 일이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야, 그 대지 신문 좋은 방법 같은데요.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재판할 때 많은 참고가 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현 씨는 당당히 대지 신문 응할 용의가 있다고 지금 밝히셨으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조명현 씨의 말하고 반대되는 거짓말이라든가 둘러대기를 할 텐데 그때 그러면 대지 신문을 해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걸 좀 수사 과정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화 출판 기념회를 국회에서까지 했는데 이게 내용은 화제가 되는데 사실 방송에서 못다한 이 내용이 많잖아요, 이 안에.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용 뭐냐면 그때 했던 거는 제가 이재명이 있는 국회에 가서 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북콘서트를 가서 한 거고요. 네. 사실 그때는 뭐 아예 이재명 쪽에 들으라고 가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소개 목적은 저는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가 지금 이게 12월 20일 날 하는 게 이제 실질적인 첫 번째 출판 기념회가 되겠죠. 아, 20일 날 어디서 합니까? 광화문에서 합니다. 광화문 광화문 카페 인잇이라고요. 카페 인잇. 네, 이거 뭐 여기서 지금 인터넷 하기로 치면 했습니다. 다 나오죠? 네, 카페 맞습니다. 인잇. 네. 광화문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12월 20일 날 오후 몇 시에? 7시에서 9시. 오후 7시에 네. 여러분 카페 인잇. 그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네, 맞습니다. 그 저랑 재밌는 이제 이 일에 두런두런.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자리 자꾸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12월 20일이니까요. 나는 그 유동규 그 사고 나는 거, 그 장면, 그 차선 변경하는 거라든지 받은 거, 그거 뉴스로 분석을 보셨어요? 내용을 지금 계속 저도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보면은 저는 남다르죠. 그 볼 그렇지. 때마다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의문점도 분명히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저도 이제 남의 일처럼 보지 않고요. 제 일처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일 아니죠. 아니 근데 거기서 섣불리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의성은 없다든지 이렇게 섣불리 막 그날 막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당일날 그냥 뭐 고의성 없어 보인다고 없다고
단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이상한데. 조사 어떻게- 자체를 이제 일반적인 사건으로 봐주시는 것보다는 네.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수사하시는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 증인이기도 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사건이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가지고 조사를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때 동선이 이상해요. 그 8톤 트럭이면 엄청나게 큰 트럭이거든요. 큰 트럭이죠. 네. 그 트럭이 하여튼 받은 그 상황이 이상하고 일단 그리고 1차선으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1차선에서 유동규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 사인하니까 이걸 같이 들어가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이상하고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도 이상하고 지금 시간대 보도 나온 것도 이상하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의혹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조사 자체를 좀 더 자세히 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게 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저는 수사기관하고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하루 만에 결과를 내기보다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해서 진짜 국민들이 보기에도 진짜 그냥 일반적인 사고구나라는 게 납득이 가야 이런 의혹들이 안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우연이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도 이제 이걸 계속 다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거를 안 다루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장점이자 단점이 빨리 잊어버려요. 그 이런 거를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매일 다룹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국민이 안 잊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경찰이나 검찰도 쉽게 단정 안 하고 철저히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조명현 씨 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네.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경찰과 검찰이 지금 스탠스가 다르다. 뭡니까 유동규 사건에서도 보듯이 다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경찰들은 정치적 논리로 수사에 접근한다는 의심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경찰 조사 경찰 조사 같은 경우는 1차 제보했을 때 제가 네. 받았었고요. 네. 그때도 참고인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느낄 때, 수사를 할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2차 이재명이 몸통이다라고 권익위에다 제가 직접 고발한 이유가 그 수사의 그 시각 자체를 정확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공익 제보자가 나서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네, 크죠.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위험성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나와서 얼굴까지 공개할 이유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느낌, 그다음에 검찰에 조사받을 때 느낌, 물론 둘 다 참고인 조사였지만 느낌이 어떻게 좀 달랐나요? 경찰과 검찰에. 저는 뭐 검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위치거나 그거를 뭐 평가하는 위치는 아니긴 하지만 제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찰 쪽에서 지금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거를 그냥 잡범 이게 아니라 이거는 결정적인 유동규 사고 같은 경우는 결정적 증인이기 때문에 이 결정적 증인에 하필이면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간단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고 경찰도 검찰도 저 부탁드리면 자기의 이념이라든지 정치 성향이 다 있겠죠. 또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거야 존중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본연의 업무 그거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수사잖아요. 근데 수사를 갖다가 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편, 국힘당 편, 무슨 보수, 진보 이거에 따라 수사를 들이대는 각도가 다르다면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이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이 일을 연관돼 있는 지금 사람이 정치인이 유력 정치인이어서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판단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 아니면 수사기관도 다 국가 권력이잖아요. 제1의 목표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뭐 신변도 마찬가지고 이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냉정하게 국가기관에서 정치적인 성향 다 떠나서 사실만을 가지고 냉정하게 빠르게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 제보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상당한 뭐 위험을 느낀 적이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든 상황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1차 제보했을 때는 이재명 측근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2차 제보 제가 얼굴을 드러냈을 때는 이제 극렬 지지자나 편향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고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유동규 씨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보면 저한테는 계속 이제 쌓여가는 일들인 거죠. 언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한테는 계속 이제 가중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하여튼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네,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러니까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말밖에 왜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놓고 내가 무슨 뭐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각별히 조심해서 그다음에 포기 안 하는 그 불굴의 정신 우리가 높이 사니까 하여튼 그 소명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지지해 주신 분들, 일반 국민들, 시민들한테 고마움을 제가 절대 잊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